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박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 환자들의 혈액순환 문제를 치료해온 외과 의사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나타나지만 종종 심각해질 때까지 무시되는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다리의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또는 70세 이상이라면 아마도 이미 다리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방이 따뜻한데도 발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걸을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또는 밤에 저림, 따끔거림, 쥐가 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저에게 같은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는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우리 몸은 서서히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에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신경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피부에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혈류가 없으면 이러한 조직들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아주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발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리가 이전보다 더 빨리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증상은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걷다가 통증이 생기고 잠시 쉬면 사라지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파행이라고 불리며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상처가 매우 느리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발의 상처가 심각한 감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저는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인분들에게 혈액순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항상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노인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한 가지 운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왜 70세 이후에 혈액순환 문제가 더 흔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혈관의 탄력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동맥이 쉽게 확장되고 수축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몸 전체를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이 흐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노인분들이 신체 활동이 줄어듭니다. 은퇴 이후 생활이 더 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절 통증 때문에 걷기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일상 속에서 움직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덜 움직이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육은 혈액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의사들은 종종 종아리 근육을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의 혈액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수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붓고 무겁게 느껴지며 혈액순환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추천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앉아서 하는 발 뒤꿈치 올리기 운동 시티드 힐 레이즈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무릎은 약 90도 각도가 되도록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허벅지 위나 의자 옆에 가볍게 놓습니다. 이제 발가락은 바닥에 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상태를 3, 최소 5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것이 한 번의 반복입니다. 올리고 잠시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중요한 점은 천천히 그리고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발 뒤꿈치를 올릴 때 종아리 근육을 살짝 조인다는 느낌으로 움직이십시오. 이 움직임은 다리의 정맥을 통해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에게 20회 반복으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20회를 마친 후에는 약 1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 다시 20회를 반복합니다. 가능하다면 3세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 운동을 하루에 2번 또는 3번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단한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는 근육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단순히 혈관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경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경도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저림이나 따끔거림, 발의 화끈거림 같은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종아리 운동을 꾸준히 한 후에 발이 더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균형 감각의 향상입니다. 다리 근육이 강해지면 걷기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이는 노인에게 매우 위험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많은 낙상 사고는 다리 근육이 약해져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이동 능력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는 노인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오랜 거리 걷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기는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미 혈액순환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면 피로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부드러운 순환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고 혈류가 개선되면 걷는 것도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잠시 일어나 다리를 움직여 주십시오. 작은 움직임이라도 혈액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거나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시니어 분들께 항상 설명드리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우리 몸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작은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기 신호들이 쉽게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니어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쉬고 있을 때 발이나 종아리에서 가벼운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은 크게 3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혈관, 활동적인 근육, 그리고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혈액순환은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올리는 역할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운동이 반드시 힘들거나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분들에게는 가볍고 꾸준한 움직임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앉아서 하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정맥을 통한 혈액의 흐름을 돕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상대적으로 끈적해지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수분을 유지하면 혈액은 혈관을 따라 훨씬 부드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분들께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습관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다리의 혈액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다리의 붓기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2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두고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떨어뜨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혈액순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특정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돕고 심혈관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선, 호두, 아마씨 같은 음식들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녹색 채소는 혈액순환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채소에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 역시 중요합니다. 철분은 혈액이 몸 전체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렌틸콩, 콩류,
그리고 살코기 등이 좋은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 중 하나는 호흡도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깊은 호흡은 혈액 속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 기능을 돕습니다. 간단한 호흡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2초 동안 숨을 가볍게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호흡을 몇 분 동안 반복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는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은 다리를 잠시 올려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누워서 다리 아래에 베개를 두어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도록 해보십시오. 이 자세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습니다. 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다리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도 역시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는 혈관이 수축되어 손과 발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사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아리와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자극되고 근육이 이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저녁에 짧은 마사지를 하면 다리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혈액순환 문제는 때때로 의학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또한 종아리에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의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푸른빛을 띠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발의 상처가 매우 천천히 치유되는 경우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많은 혈액순환 문제들이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종아리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다리의 편안함을 되찾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발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더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균형 감각, 더 안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더 큰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관리와 습관을 통해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몸을 돌본다면 앞으로의 삶에서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